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교과서 45쪽에 감상을 마치며에서 더 읽어보기에 보시면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작품과 운율적인 공통점이 있는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삼문보의 운율을 바탕으로 임과 사별한 여인의 아픔과 정한을 귀촉도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빌려 표현한 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율상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감상해보라라고 했는데요. 이 서정주 시인의 귀촉도라는 작품도 역시 기본적으로 삼문보의 율격을 갖추고 있는 작품입니다. 삼문보의 율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작품하고 김서월 시인의 가는 길이라는 작품하고 좀 형식이 다르죠. 김서월 시인의 가는 길은 삼문보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얘는 어떻게 찾을까요? 얘는 삼문보가 아닌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삼문보라는 거고 또 이 작품도 7호조를 주조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조란 얘기는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7호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작품도 역시 3, 4, 5 또는 4, 3, 5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글자 수가 4, 4, 5 이런 식으로 형식이 갖춰질 수도 있죠. 글자 수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찾아볼까요? 1년에 보면 피리 불고 가시님의 밟으신 길은 한 행이 삼문보이지요.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만리. 자, 1년은 그 정도로 찾고 2년도 봐볼까요?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의 오로리 아로새긴 육남 멜투리. 얘도 삼문보네요. 그럼 3년도 볼까요? 구비구비 은합물 목이 젖은 새. 그렇죠?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삼문보 형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삼문보인데 가는 길과는 다르게 한 행이 삼문보라고 하는 규칙적 배열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 작품은 어때요? 한 행이 웬만하면 다 삼문보 형식을 규칙적으로 갖고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럼 이제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임과 사별한 여인의 아픔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김설의 가는 길도 어땠어요? 임과 이별하는 슬픔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작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눈물 아롱아롱. 눈물이 지금 흐르고 있나 봐요. 피를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피리를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이 어떤 글인가 봤더니 진달래 꽃비래요. 진달래 꽃비가 내린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뒤에 있는 시어 보면 서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서역이라는 시어와 그 다음에 사행에 보면 파촉이라는 시어가 나와요. 서역 산만리, 파촉 산만리. 어떤 것 같아요? 그래요. 님이 죽었죠? 이 진달래 꽃비라고 하는 건 죽음을 미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을 미화했지만 사실은 진달래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꽃이고 고전 시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꽃이 진달래예요. 근데 그 진달래는 대부분 뭐가 담겨 있냐면 한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이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만리라고 했을 때 서역이라고 하는 건 서방 정토 극락세계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서쪽의 나라들을 서역이라고 하는데 그 서역을 서방 정토 극락세계라고 말하는 거는 저승을 말하는 거예요. 파촉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사천성을 말하는데 총나라 땅이에요. 여기도 저승을 의미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미 저승에 갔다는 얘기는 임과 사별했다라는 거죠. 임과 이별이에요. 임과의 사별이죠. 이미 이제 죽었다는 얘기니까. 저승에 간 이 임이, 그러니까 임과의 사별을 해서 이 화자는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산만리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산만리라는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인 거리감일 거예요. 이미 이제 떠나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거리감을 산만리라고 표현을 한 건데 어찌되었든 임과의 그 정서적인 거리감이 그만큼 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건데요. 정서적 거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만큼 임과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행을 봤더니 흰옷깃 여며 가옵신 님의 자, 흰옷깃을 여몄대요. 이 흰옷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죽은 사람을 염할 때 입히는 옷이잖아요. 수의라고 하죠.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은 이제 수의라고 하는데 이 수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역시 이미 이제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달래 꽃 피운다라는 거, 서역 산말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흰옷깃을 여미고 갔다는 거 다 이미 죽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부분인 거죠. 그다음 임과의 사별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1년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2년의 내용을 보니까 신이나 삼아줄 걸, 신이나 이제 신을 신발을 만들어 줄 걸 이란 얘기예요. 근데 신발을 만들어 주지 못했으니까 뭐 할 걸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그리고 이 슬픈 사연이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슬픈 사연이 이 부분은 우리가 김서월 시인의 가는 길에서 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행간걸침이라고 했었잖아요. 물론 김서월 시인의 가는 길 2연에 볼 때 2연에서도 사실은 2연에서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도 안 받을 때 그 다시도 역시 행간걸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슬픈 사연이 역시 행간걸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간걸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행을 나누는 건데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이라고 해도 되고 신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의 육날 메뚜리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건데 슬픈 사연의 신이다라고 하는 의미와 슬픈 사연으로 새긴 신이다, 집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간걸침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로리 아로 새겼다라고 했던 거로 보아서 하나하나 다 뭔가 이렇게 새겨놓은 거잖아요. 그만큼 정성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임에 대한 사랑이 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육날 메뚜리 이제 미투리인데요. 사투리예요. 메투리는 미투리의 방언인데 이건 이제 집신이잖아요. 집신인데 집신이 이렇게 있을 때 옆부분에 날이 6개란 얘기예요. 신발이 이렇게 있으면 그 6개의 줄을 만들어줬다는 건데 그 6개 줄인 집신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행을 보니까 은장도 푸른 날이라서 은장도는 여성이 갖고 있었겠죠. 그럼 화자가 누구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화자가 여성이고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배서 그냥 확 베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로 엮어드릴 걸. 자, 예전에 머리털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털이라고 하는 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 소중한 것으로 임의 신발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임을 그만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은장도라고 하는 건 여성의 정절을 의미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자신의 정절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은장도인데 그 은장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려서 임에 가실 때 신을 수 있는 신발로 만들어 드릴 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걸이란 얘기는 여기에 후회 감정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이 이연의 내용은 회한의 정과 탄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1년에서는 임과 이별했어. 임이 돌아가셨어 라는 얘기고 2년에서는 그런 임에게 내 머리카락으로 신발을 만들어두지 못해서 난 후회스러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 화자가. 그 다음에 3년의 내용을 보면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밤하늘이 지쳤대요. 밤하늘이 지칠 수 있을까요? 지칠 수가 없겠죠. 누가 지친 거예요? 화자가 지친 거잖아요. 화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인데 요것이 김소월 시인의 가는 길에서 객관적 상간물을 얘기할 때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는 대상도 객관적 상간물이고 화자의 감정이 일치하지 않는 대상일 때에도 객관적 상간물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는 화자의 감정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이 감정이입 역시 객관적 상간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객관적 상간물하고 감정이입을 따로 분리해서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객관적 상간물 안에 감정이입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비교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구비구비 은합물 목이 젖은 새. 자, 은합물이라고 하는 건 은하수는
사실은 전설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건널 수 없다라고 해요. 거기에 새 깃털이 떨어져도 가라앉는데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하는데 그 은하물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임과 내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구비구비 은합물에 목이 젖은 새라고 하는 거로 표현을 했는데 이 목이 젖은 새라고 하는 건 되게 슬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이 담겨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이미 떠나버려서 나는 되게 한이 맺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차마 아니 솟는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그러니까 뭐에 취했을까요? 제 피에 취했지만 사실은 슬픔에 취한 거겠죠. 이 슬픔에 취한 새가 귀척도 운다. 사실은 새가 우는 거잖아요. 새가 우는 건데 새가 우는 게 사실은 누가 우는 거예요? 화자가 우는 거잖아요. 감정이 이입된 거잖아요. 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상물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객관적 상관물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귀척도 온다고 할 때 이 귀척도가 사실은 중국 총나라 망제의 한을 담고 있는 설화와 관련돼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건 결국은 설화와 접목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우리나라 설화는 아니지만 중국 총나라 망제가 이제 나라에서 쫓겨났을 때 너무너무 슬퍼서 슬피 울다가 결국은 새가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우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이제 설화와 관련된 작품인데 그만큼 한이 맺혀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제목을 귀척도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시니마라고 했어요. 하늘로 갔다는 얘기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일까요? 죽었다는 얘기니까 저승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데 그 님에게 내가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그리워서 한이 맺혀 있다라는 말이니까 세 번째 여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임에 대한 그리움 또는 뭐 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내용의 정리를 해보면 1년에서는 이미 돌아가셨어. 임과 사별했어 라는 얘기이고 2년에서는 내가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잘해드리지 못해서 후회가 남아 라는 얘기고 세 번째 연에서는 그래서 이미 너무너무 그리워서 한이 맺혀 있어 라는 얘기 귀척도의 울음으로 딱 연결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척도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빌려서 거기에 감정을 이입해서 화자는 임과 사별한 그 슬픔을 한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품의 주제는 사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이고 또 특징은 전통적 소재를 사용해서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또 귀척도라고 하는 중국 설화를 접목해서 한의 정서를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귀척도나 가는 길이나 공통점은 뭔가요? 공통점은 자, 가는 길과 귀척도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몇 음보예요? 3음보예요. 3음보 율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고 또 임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정서를 담고 있다는 거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똑같아요. 그죠? 근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차이점은 가는 길은 한행 3음보의 규칙이 없어요. 한 행이 한음보 또는 한 행이 이음보 또는 한 행이 삼음보를 다 갖추고 있어서 한행 삼음보의 규칙적 배열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귀척도는 어땠어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한행 삼음보 규칙이 잘 드러나죠. 한 행이 다 삼음보잖아요. 거의 다 삼음보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과 귀척도에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정우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